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년을 위로해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음악을 틀면서 좀 재밌게 했던 것 같은데 요즘 삐뚤어져서 다시 좀 고칠게요. 오늘은 이제 책만 읽고 갑니다. 좀 더 일찍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찍 끝나면 여러분들 이제 바로 요거 아마 지금 들을 때쯤이면 그 시험 전주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은 시간에는 열심히 국어 시험 준비도 하세요. 선생님이 봤는데 아직 그 뭐 모든 문제를 다 본 건 아니지만 어렵습니다. 문학 어렵게 됐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외울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문학은 국어는 외워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국어 공부할 때는 여러분이 내가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가는 게 좀 더 좋습니다. 문제 많이 푼다고 무조건 되는 거 아니고 열심히 이해하시고 문제 볼 때는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말장난 잘 치는 거 알죠? 국어는. 그래서 그렇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290쪽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소년을 위로해줘 그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한 뒤 나는 문을 밀친다. 왜 심호흡을 했을까요? 우리 궁금하긴 한데 어제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예고했듯이 채영이라는 여자애를 만나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고라서 좀 그렇죠. 맨날 선생님한테 저 모태솔로예요 하는 친구들도 많긴 한데 아무튼 지금 여우는 분이 만약에 이렇게 남학생을 처음 보는 남학생을 만나러 가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긴장하겠죠, 그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틀에 달린 종이 땡땡한 종입니다. 경쾌하게 소리를 낸다. 일요일 오후 4시라는 시간 때문일까? 갑자기 시간을 제시합니다. 골목 쪽 테이블 하나에서 젊은 남자가 이마를 맞대고 조용히 퍼즐을 하고 있을 뿐 카페 안에는 다른 손님은 없다. 뭐 연인이겠죠, 그죠? 이런 사람들 보면 꼴보기 싫습니다, 그죠?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요일 오후 4시다. 사람들이 아직은 많이 없는 시간이다라는 걸 지금 드러내는 것. 시간적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작품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서는 두 가지가 나타나요. 일요일 오후 4시라고 해서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카페라는 표현을 통해서 공간적 배경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카페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채영의 표정은 바뀌지 않는다. 나를 물끄러미 쳐다볼 뿐 이제 그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야 할 텐데 역시나 우리 아까 저번 시간에 했지만 누구요? 저기 연우는 성격이 좀 소심하다고 했죠. 토크테스라면 아마 확 걸어가지고 야 네가 챙이구나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얘는 못 그러고 있어요.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앞에서 걸음을 옮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니군. 이렇게 속으로 계속 생각이 나타납니다. 마침내 채영이 앉아있는 테이블 앞. 나 강현우야. 그 말과 함께 나 한 손에 들고 있던 엽서를 가볍게 들어 보인다. 채영이 입을 연다. 알아? 여자애들 되게 좀 독특한 성격인 것 같죠, 그죠? 의자에 앉은 다음 테이블 위에 엽서를 내려놓는다. 카프카는 독일 소설가입니다. 카프카의 사진이 보이는 쪽으로 엽서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 채 말을 읽는 채영. 사실은 엽서의 내용에 크게 관심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보냈지만 이사 오는 날 갔어. 그날 벽 쪽으로 몸을 묻혀 숨긴 했지만 결국 내 모습을 들키고 만 모양이다. 역시 마찬가지죠. 이게 소심한 성격이라서 얼굴 보이는 거 별로 좀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사치 센터 트럭에서 커다란 입자 같은 거 내릴 때 옆에 서 있었지? 다행이다. 창밖에 열볼 때가 아니라 트럭에서 거울을 낼 때군. 이삿짐 때문에 티셔츠도 지저분하고 또 다른 아저씨들이 물건을 거치게 다루어서 잔뜩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역시나 지금 자기가 그때 어떻게 모습을 보였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그럼 그때부터 나를 알고 있었다는 건가? 채영이 내 얼굴을 많이 바라본다. 이게 채영이도 성격이 약간 도코테스랑 비슷한 거 같죠? 사람 얼굴을 이렇게 많이 쳐다보기 힘든데 전에 어디선가 나를 본 적 있어? 아니? 난 언젠가 널 본 것 같아. 하지만 기억은 나지 않아. 아마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연 채영의 이마가 찡그러져 있다. 아무것도 아닐 거야. 나는 늘 많은 걸 생각하지만 대부분 틀리니까. 그리고 뭘 잔뜩 써놓은 다음에는 죄다 잊어버려. 어쩐지 그래야 할 것 같아. 나는 고개를 조금 끄덕이고 내 엽서 읽었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또 얼른 대답하지 못한다. 잘못 배달된 엽서를 별 생각 없이 읽어본 것 뿐이지만 그래도 역시 미안한 일이긴 하다. 사과를 해야 하는 걸까?
그러나 당황하는 나와 달리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채영의 표정. 테이블 위에 엽서에 눕기를 한번 준 다음 나를 다시 바라본다. 잠깐 넘어갈게요. 이거. 내가 뭐라고 썼어? 응? 엽서에 뭐라고 썼는지 잃어버렸어. 역시나 아까 자기가 말했죠. 자기는 막 이것저것 많이 쓰는데 잘 잊어버린다고. 맞아, 그랬었어. 그러니까 백조가 꽤나 시끄럽다고 더럽다고. 맞아, 그랬었어. 발이 어찌나 더럽던지 장하나도 쉬는 것 같았다니까. 다음 순간 나는 깜짝 놀랐나. 채영이 깔깔 웃어서가 아니라 순간 신뢰가 환해지면서 내 가슴 한가운데서도 연달아 전구가 켜지듯 웃음이 피어나 퍼져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거 약간 앞에 봤던 저번 시간에 봤던 음악 들었을 때 그 느낌이랑 좀 비슷하죠. 근데 이건 조금 다릅니다. 앞에는 자기 이야기라서 뭔가 공감을 하고 했던 부분이라면 이번에는 뭔가 좀 다르죠? 여러분 딱 눈치챘을 것 같아요. 뭐야? 바로 첫사랑이죠. 하트가 이상하게 그렸네. 첫사랑입니다. 첫사랑을 지금 첫사랑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당장 투자할지 않지. 어쨌든 여자 그 채영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호감을 느낀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 참 재밌어요. 좋아요. 자, 갑자기 채영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게 말한다. 내가 하나 맞춰볼게. 나는 어리둥절 표정으로 그 애를 올려다보고 탄산음료 마실 거지? 뭘 마시겠냐고 묻는 건가? 뭐 대충이라고 대꾸한 뒤에 난 엉겁결에 고기까지 끄덕인다. 그리고 채영이 카운터로 가서 주문을 하고 계산을 하고 코발트색 나무 쟁반을 들고 올 때까지 뭐라고 해야 할 것 같은 불편한 기분이지만 그냥 멍하니 자리에 앉았다. 아마도 그렇죠. 이 뒤에랑 것처럼 탄산음료 안 먹는다 소리를 하고 싶은데 말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탄산음료 좋아하지 않는데 엄마랑 왔을 때도 에너근이라는 피자를 들어가며 홍차를 마셨다. 자리로 돌아온 채영이 테이블 위에 쟁반을 내려놓는다. 보라색 캔을 집더니 팔을 길게 뻗어 내게 내민다. 캔은 생각보다 훨씬 차갑다. 캔을 따르다 말고 내 시선이 쟁반으로 간다. 맞다. 잔에 따라 마셔야지. 얼음을 든 유리잔을 캔 옆에 내려놓는다. 채영은 의자 깊숙이 몸을 묶고 빨대로 카페라떼를 마시며 눈을 치켜뜬 채 나를 건너다보고 있다. 호기심이 많은 여자인가 봐요. 눈이 마주치자 빨대 입을 떼고 묻는다. 역시 틀렸지? 응? 탄산음료 안 좋아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쩐지 웃음이 나와버린 순간 유리잔에 반쯤 따른 보라색 탄산음료가 얼음 사이를 빠져나가며 시원하게 거품을 일으킨다. 유리잔을 가볍게 흔들며 내가 말한다. 아니 좋아해. 딱 맞췄어. 그렇죠. 남자들은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요 좋아하는 음식도 바뀔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여기까지 해서 모든 내용은 끝이 납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약간 쉬어가는 타임이고 필기한 것도 별로 없죠, 그죠? 사실 필기할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작품 내적으로 알아봐야 될 거는 바로 아까 저번 시간에 나왔지만 노래 가사가 하는 역할들, 그리고 힙합이 여기서 주인공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정도인데 영향을 미치는 사실 여기서는 교과서에는 드러나지 않거든요. 딱히 할 게 없고요. 그냥 여기서 우리가 채영과 토코테스와 누구죠? 그 연우의 성격 정도? 그 정도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장 넘김에 나오는 문제인데 문제를 보면 이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문학의 발전상과 좀 더 관련지어서 집중적으로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작품을 감상하고 등장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성격을 파악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말이나 행동, 연우는 지금 이게 뭐냐면 연우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굳이 치면 이게 근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했지만 서술이나 묘사나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했죠. 그죠? 연우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 성격을 알 수 있을까라는 걸 알아보는 건데 우리 저번에 이미 연우는 성격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소심하고 약간 주의를 신경 많이 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잘 드러나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하면 바로 미스터 신드롬, 그렇죠? 이게 자기 좀 시큰둥하다라는 걸 토코테스가 이렇게 붙여줬고요. 그 다음에 헤드폰 쓰고 버스 안을 살펴보는 부분, 어색해하는 부분 있죠, 그죠? 그런 걸 통해서 이 친구가 시큰둥하고 무심하다, 그 다음에 내성적인 성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근거는 더 있습니다. 오늘 배웠던 채영이랑 만나는 부분에서도 채영이가 어떤 말을 할까? 이런 걸 고민하는 부분도 있었죠, 그죠?
막 신경쓰면서 앞에 걸어가는 장면들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고태수는요 성격이 어떨까? 그치? 친화력이 좋다. 그 다음에 친절하고 적극적인 성격이다. 뭘 통해서 알 수 있었어? 바로 난 독고태수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말하는 부분이라든지 mp3를 막 꺼내서 들려주는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태영의 성격은 어떨까요? 태영 역시 당차고 털털하고 그다음에 엉뚱한 면이 있다. 역시나 오늘 봤던 부분이니까 관찰 수 있죠. 빤히 쳐다보는 부분이라든지 자기 엽서를 읽은 부분에서 아무 신경 안 쓰는 부분이라든지 혹은 자기가 막 먼저 막 음조를 알아맞혀보겠다 지 맘대로 갖다 주는 부분도 충분히 여기서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필기하실 분들은 멈추시고 필기하시고 쌤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활동 이제 2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 작품에 삽입된 노래는 소년을 위로해줘이다.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작가가 이 노래를 삽입한 이유. 자, 가사의 내용 중에서 자신에게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말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개별적인 부분이라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 이게 가사가 그렇죠? 언젠가부터 거울을 쳐다보는 습관이 생겼지 표정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지을 수 있어. 하지만 시선은 편하지 않아. 내게 강요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 남자스러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자니까 좀 다르긴 하지만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 좀 아마 많이 겪어봤을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쌤이 어제 MBTI를 했습니다. 쌤 한 건 아니고 2학년 담임쌤들이 다 했습니다. 우리끼리 장난으로. 유력이 한 분은 안 하셨는데 누군지는 알려드리지 않고. 쌤은 뭘로 하냐면 아마 우리 반 애들도 혹은 다른 반 애들도 쌤은 가면 쌤 성격 유형 뭐예요? 그래서 나 기억 안 나라고 했더니 쌤은 뭐일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쌤이 이걸 알았어요. ENTJ라고 해요. ENTJ. ENTJ가 보니까 뭐 지도자요. 이렇게 되게 좋은 것처럼 적혀있는데 막상 읽어보니까 웃겨요. 전국이란다. 전 세계적으로 3%밖에 없는데 누구를 이끌어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제 팩폭이야. 일은 일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들어먹는다. 이건 너무 공감하고 참 슬펐어요 어제. 그리고 이것도 있었는데 다른 사람의 감정에 동조해주지 못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맞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 아마 특히 공감할 겁니다. 아니 작년 우리 반에 했던 애들 선생님이 상담하면 감정에 별로 동조를 잘 안 해줘요. 힘들었겠다. 그렇지 그럴 수 있어.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거의 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꿔. 야 이 공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하면서 막 복습은 어떻게 하는데 이 시간에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많이 그래요. 이 MBTI가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쌤이 좀 고쳐야 될 부분이 그거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감정에 동조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 반 전체 성향은 약간 여러분 했잖아요. 저번에 진로 진학 검사 거기 결과지 쌤 갖고 있거든요. 우리 반은 약간 S 경향이 강해요. 대부분 아무래도 문과 쪽은 S가 강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반이 S가 아니긴 하더라고요. 몇 반인지 자기들이 알 것 같고. 아무튼 쌤하고 어찌 보면 반대죠. 쌤은 약간 현실형이고 관습형인데 여러분들은 약간 이제 사회형 이쪽이니까 물론 이제 뒷반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쌤 뒷반은 아마 이과 쪽이라서 거의 다 탐구형이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예술형이나. 근데 아무튼 좀 쌤이 너무 현실적으로 제시해줘서 혹시나 상처를 준 건 아닐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좀 고치도록 할게요. 우리 반 친구들 혹시 내가 또 팩폭을 하고 있거든. 선생님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 성격이 잘 안 바뀌죠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자신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했던 부분이고요. 작가가 이 노래를 작품 속에 삽입한 의도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인데 자, 요겁니다. 첫 시간에 아마 선생님이 필기했던 부분인데요. 이렇게 정리하면 좀 더 깔끔하네요. 한번 필요하신 분들 역시나 마음대로 필기하세요. 여기서 독자의 흥미를 위반한다. 이거 선생님이 적지는 않은데 이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작품의 주제의식을 더욱 강조한다. 근데 그냥 이렇게만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이것만 갖고는 힘들고요. 이게 나오는 이게 가사송에는 세상의 불합리성과 이에 대한 화제 정서가 표현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지니는 불합리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그리고 작품의 주제의식을 더욱 강조한다. 요 부분 중요한 것 같아요. 요건 중요합니다. 이는 이제 소년을 위해로 제가 많이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들 나중에 어떤 작품을 보더라도 이렇게 뭐 삽입시가 있다든지 요런 시들, 요런 음악이긴 하지만 고전 문학에서는 그걸 삽입시라고 합니다. 삽입시가 쓰였을 때는 이런 효과들이 생긴다라는 거. 생각해보고 저번 시간에 효과만 적어주고 삽입시라는 말을 안 했네요. 다시 기억하면 여러분들 몇 페이지죠? 289쪽 가가지고 적어놨던 그 빨간색으로 저번 시간에 적었던 건데, 삽입시의 기능 이렇게 하면 돼요. 혹은 고전 문학에서 삽입시의 기능. 아마도 문과반 친구들은 신재우 쌤께서 아마 수업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3번. 다음에 제시된 부분을 바탕으로 연우와 채영의 사이가 어떻게 전개될지 짐작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추측하는 부분인데, 자, 엽서는 거듭도 보지도 않은 채 말을 잇는 채영,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 라는 걸 하는 부분인데요. 이건 이제 이미 뭐 소설 우리가 전체 줄거리를 알고 있어가지고 이건 안 적어도 될 것 같아요.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온 것처럼 연우와 서로 호감을 느끼는 사이가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보면 채영이가 원래 민기훈이라는 친구를 좋아했거든요. 민기훈이 나중에 알고 보면 지 그리핀이라는 친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잊고 서로 새로운 어떤 관계가 될 것 같다. 그리고 그걸 짐작할 수 있는 요것도 이게 중요한 거야. 근거죠. 이것도 근거인데, 소설에서는 늘 근거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어느 부분이냐, 혹은 시에서는 어느 행위냐, 이런 걸 좀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들, 가슴 속에 웃음이 피어났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딱 맞췄어 하는 부분들. 이제 딱 봐도 연우가 지금 이제 이미 이 친구한테 딱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3초면 충분한데요. 첫눈에 딱 반하는 게 3초 정도라고 합니다. 아무튼 쌤 집사람한테 넘어갈게요. 아무튼 자, 그래요. 자, 이제 다음 부분 활동 4. 자, 이 작품이 연재되었던 큰 문제는 이게 안 나오네요. 이 작품을 바탕으로 전통적 문학과 현대적 문학의 특징과 관계에서 살펴보자. 좀 생각해보면 좋을 부분이네요. 이 작품이 연재되었던 인터넷 카페에 달린 댓글들이다. 이와 같은 댓글이 작품의 생산과 수용점에서 어떤 역할을 중요합니다. 그 전에 소설들이나 일반적인 문학 작품들은 어땠어요? 작가가 이미 다 지은 다음에 넘겨줍니다. 물론 독자의 반응을 예상하면서 하긴 하겠죠. 독자들도 다 지어진 작품을 봅니다. 그래서 작가의 생각을 의도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추측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죠. 보세요. 룰루라라는 친구가 사춘기도 없이 보내버린 내 어린 시절, 작품 속 아이들을 통해 다시 지나온 느낌입니다. 이게 어른이 쓴 거네요. 그 다음에 연우와 태수의 인상적인 첫 만남. 전 태수가 참 매력적인 친구가 생각이 드는데요. 연재 초반이지만 이들의 우정이 끈끈하게 쭉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엇다워져야 한다는 건 진정 누가 먼저 정한 걸까요? 진짜보다 더 강한 척하며 살아야 하는 세상. 힘들어. 이 글을 읽으면 위로받고 가네요. 앞으로도 소녀는 물론 어른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되어주는 걸 기대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웹툰 보는 친구 많을 텐데, 웹툰도 보면 댓글들에 막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런 것들 하고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요거는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이 다 적기는 힘들 것 같고요. 쌤이 줄을 좀 쳐줄게요. 자, 독자들은 인터넷 댓글 중에서 그렇죠. 독특하게 자신이 깨달은 점이나 작품에서 좋았던 점 혹은 아쉬웠던 점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밝힙니다. 독특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다른 독자들과 작품에 대한 해석과 감상을 나눌 수도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독서 대화라는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댓글은 작품의 수용에 있어서 결국엔 이거죠.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은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가능한다. 같이 합시다. 가능하게 한다 하는 부분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작가들도 중요해요. 여기까지가 독자 측면이고요.
쓰지 맙시다. 요약해서 씁시다. 작가들은 자신이 쓴 작품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독자의 반응을 참고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될까요? 작가 측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2번 문제로 가볼게요. 좀 필요한 친구들은 멈춰놓고 갑시다. 자, 문자로 기록된 전통적 문학과 디지털화된 현대적 문학의 특성을 비교해보고 동문학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통적 문학의 특징은 대체로 종이로 쓰여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문성을 특정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문자로 표현되기 때문에 상상의 여지를 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현대적 문학 같은 경우는 좀 전자책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체로 전문 작가 외에도 누구죠? 일반인 작품들도 꽤 많습니다. 일반인 작가들이 막 이렇게 아마추어 작가들이 글을 써서 올려서 이제 반응이 좋아서 나중에 실제 등단하시는 분들도 꽤 있죠. 요즘은 또 작가 출판도 가능해가지고 그런 분도 있고요. 이게 인터넷에 잘 올려서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출판사에서 연락 오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작품 중에 저 청소일 하는데요 라는 그 웹툰이 있거든요. 웹툰 아니고 이렇게 만화 같은 건데 그분이 이제 뭐 원래 편집 쪽 일을 하시다가 그만뒀어요. 이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근데 도저히 그림만 갖고는 못 먹고 살 것 같아가지고 어머니가 청소부 일을 하시는데 환경 미화원 하시는데 따라서 같이 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벌이가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이제 누군가 물어보면 처음에는 좀 부끄러웠대요. 근데 나중에는 저 청소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노동문화와 자기가 그림 그리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그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게 한 이틀이면 다 읽는 책이거든요. 그림으로 다 있어가지고 그림도 단순하게 그리는데 되게 예쁘게 잘 그리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정이 특히 잘 묻어나서 그런 부분. 선생님은 전자책으로 봤는데 그게 선생님이 경상 여중에 있을 때는 책을 사다 놨었는데 우리 학교에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별로 비싸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연재를 하다가 중간에 책을 냈다는 소문이 또 들었나 봐요. 그 책 내용 안에서 자기가 출판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까지 적어놓습니다. 하여튼 재밌습니다. 되게 바로 옆에서 누군가가 얘기해주는 같은 그런 웹툰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음악이나 이런 것들 매체를 활용하기 하이퍼미디어라고 부릅니다. 혹은 하이퍼텍스트라고 부르는데 인터넷에서만 가능하죠. 중간에 딱 누르면 바로 이어져서 다른 게 들어와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 소설 중에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결말이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게. 내가 읽으면서 요거 누르면 이쪽 결말이 나타나고, 그래서 자기가 내용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부분, 특히 그 주인공의 선택하는 어떤 그 기로에 있는 부분에서 독자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하면 결말이 달라지는 것도 있죠. 게임 같은 데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선생님이 이제 가끔 게임을 하기 때문에 저기 게임 중에서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돼요. 선생님이 게임을 하면서 선택을 하면 대화를 선택을 해. 선택을 하면 그게 결말이 다르게 나타나요. 결말이 뭐 수백 가지인가 이렇게 따로 있어요. 그런 식으로도 나타나는 거. 되게 독자가 그냥 수용만 하는 측면이 아니고 같이 말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생산을 해 나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독특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문학이 나가야 될 방향이 이지도 않을까. 왜냐면 그 기존의 작가들이 쓴 거는 작가의 생각이 어떤 강요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이퍼미디어가 되는 순간 다양하게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작가들도 어떻게 정말 다양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론 작가들이 많이 힘들 것 같긴 하지만 대신에 그런 작품들은 또 공동 집필을 내버리면 또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 뭔가 우리 문학이 지향해야 돼 나가야 할 방향 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선생님은 해봅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지는 않네요. 자, 그래서 두 문학의 관계는요. 두 문학의 관계는 그렇지.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가면서 하는 무슨 관계다? 이게 중요하죠. 상호 보완적 관계예요 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 활자화된 종이로 된 책도 있고요. 그다음 전자책도 있는 편이거든요. 두 개 다 같이.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그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처럼 그런 뭐라 그러죠? 태블릿으로 보면 이게 눈이 좀 아프긴 합니다. 백라이트라 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죠. 빛이. 그래서 눈이 좀 아픈데 쌤은 전자책 전용 기기가 있어서 그걸로 보면 거꾸로 쌓여. 위에서 밑으로 쏘기 때문에 생각보다 눈이 부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책 보는 느낌이라 가지고 눈도 그렇고 가독성도 꽤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혹시 대학교 가신 거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자, 문제 5번. 디지털 환경 속에서 변화하고 있는 한국 문학의 새로운 양상을 살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만약 오프라인 수업이었다면 제가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다음 주 나올 때는 지금 다음 주 아닙니다. 생일 시점에서 오늘은 4월 14일이거든요. 4월 14일 맞나? 시간 개념이 없어가지고요. 4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이거 듣기는 아마 4월 마지막 주에 들을 거라서 쌤이 말하는 다음 주랑은 여러분이 보는 전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게 된 전주인데 아직 들을지도 않은 수업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쉬워요 좀. 같이 해보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수업이 다 나가면 좋을 텐데 지필고사 없었으면 좋겠죠. 선생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시험은 다 이렇게 막 구술로 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상한 헛소리 마지막에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그 소년을 위로 이제 모두 끝이 났고요. 여러분들 294쪽에 감상을 마치며라고 나오거든요.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나가죠? 보고 싶어. 빠르는데. 자, 감상을 마치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 꼭 읽어보세요. 특히 여기 이게 잘 돼 있죠 설명이. 그리고 인터넷 소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와 있고, 특히 그렇죠. 소년을 위로해 줘를 쓴 은희경 작가가 쓴 새의 선물이라는 작품도 읽어보면 좋습니다. 시험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필고사 말고 수능 같은 거에. 그다음에 황석영의 개밥반의 결혼은 아마도 이거는 그렇죠. 고등학생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소재적인 측면에서 같은 이야기로 아마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황석영 씨도 인터넷 연재소설 쓰셨네요. 이런 부분에서 관례적인 측면이네요. 소재도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성장 과정인가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아마 모든 시험범위가 끝이 났을 겁니다. 갑반마다 여러분 이제 아마 어떤 반은 요게 월요일날 수업일 수도 있고요. 어떤 반은 화요일 수업이거나 뭐 이렇게 될 텐데 남은 시간은 선생님들이 이제 뭐 간단하게 정리본 같은 걸 올리든지 해서 여러분들 뭐 보시든지 아니면 그냥 요 시간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시험 전까지는 자습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학이 첫 단이 아니라서 그죠? 문학이 셋째 단인가 아마 그렇던데 그러니까 뭐 우선 딴 과목부터 하세요. 빡친 과목부터 하시고.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문학이 이번 시험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고를 많이 요구하는 시험일 수도 있기 때문에 1학년 때 뭐 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옵니다. 문학만 하기 때문에 좀 쉽게 좀 많이 꼬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수업 들어주시고, 자, 이제 시험 전 마지막 인터넷 원격 수업이죠. 열심히 고생했고 앞으로 다음 주에 시험 여러분 칠 때 참 모두 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때 또 만나요. 아마 시험 끝나고 나서도 요즘 분위기가 그렇죠? 계속 500m, 700m 그러고 있어서 계속 원격 수업 할 것 같죠, 그죠? 다음 원격 수업 때 또 만납시다. 안녕, 고생했습니다.